자, 이번에는 수치에서 5주차 2교시 전달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는 요리 입출력 신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구성 요소는 요 입력 신호를 받아서 요 출력 신호로 이렇게 변환하는데, 중간에 여기에 변환하는 요 변환 함수, 이것을 우리가 전달 함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달 함수는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값하고 입력의 라플라스 변환의 비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전기 회로에 사용하고 있는 소자로는 저항, 요 콘덴서, 커패시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일,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요 저항은 이렇게 비례하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는 저항값에 비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요 커패시터, 요 콘덴서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는 전류를 이렇게 적분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일은 이렇게 전류와 전압의 관계는 이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이런 기능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소자의 특성은 저항은 비례, 커패시터는 적분, 코일은 미분, 이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상태 방정식을, 이 상태 방정식은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주파수 영역인 라플라스 변화 영역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이 소문자는 대문자로, 괄호 안에 있는 t는 괄호 안에 있는 s로 바꾸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항은 비례. 자, 여기서 한 번 전류를 적분했습니다. 적분은 S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분의 1. 저 전류를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이렇게 분자에 그냥 S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이제 비례값은 그대로 써주고 적분은 S분의 1, 미분은 S.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했습니다. 자, 요 관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기에서 상태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기존의 법칙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물론 오음의 법칙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과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 있습니다. 전류의 법칙은 임의의 이렇게 접속점이 있으면은 임의의 접속점에 유입되는 이렇게 전류의 합은 유출되는 전류와 같다. 자, 이것이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입되는 전류의 합은 유출되는 전류와 같다. 자, 이것이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 될 것이고, 자,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이건 이제 임의의 폐회로 내에서 요런 단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하의 합은 요 기전력의 합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전력과 여기 각각 일어나는 전압의 합은 같다. 이것이 그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비례 요소인 저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인가되는 입력 전압 EI가 있고, 여기에 저항이 R1, R2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요 R2의 단에 여기 있는 전압을 우리가 출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먼저 저항 분압 회로에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사용하겠습니다. 인가되는 입력 전압 EI는 그 R1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와 R2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만들었고, 또 요 R2에 대해서는 요 오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식을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이렇게 상태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것은 입력과 출력의 비, 여기 이제 전달 함수입니다. 이걸 알고 싶고 전류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전류를 요거를 여기 있는 요 전류를 소거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I를 출력으로 먼저 이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변화시킨 요 식을 자, 여기에 그 I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요 I가 소거되고 이러한 형태의 식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인가되는 입력 전압은 요 출력하고 이런 B의 관계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이만큼 입력 전압이 있다 그러면은 그 R2 단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는 요만큼만 B가 되겠습니다. 요 B만큼 값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비례 요소 이거를 실제 수치를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가되는 입력 전압 요거는 5V가 되겠습니다. 저항 R1은 10옴, R2는 5옴 이렇게 뒀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R2단에 일어나는 전압 강화 E5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에서 상태 방정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으로 상태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자,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요걸 출력으로 구해서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I가 소거되고 요 입출력 관계식을 얻겠습니다. 요 자리에 R1에는 10옴, R2에는 5옴을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은 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분의 1이고 EI 쪽은 5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오는 출력 이호 값은 그 3분의 5V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차 시간 지연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비례 요소에서 요 저항 R2 있는 단을 이번에는 커패시터를 넣었습니다. 자, 커패시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상태 방정식을 만듭니다. 입력 전압 EI는 저항 R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와 커패시터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이게 이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고, 다음에는 여기에 그 커패시터는 이거는 적분 기능을 기본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했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쭉 요걸 식을 정리를 해서 요 출력 요 입력이 되는 요 I를 그 출력 나타낸 식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I를 구해서 요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을 하면은 전류에 대한 것은 사라지고 요 출력과 입력의 관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약분이 되고 남는 것은 이렇게 식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RC 요 1차항 S의 1차항 앞에 있는 값은 RC 요걸 우리가 T라 두고 이 T를 우리가 시정수라 그럽니다. 자, 시정수는 요 입력 EI가 이렇게 있으면은 실제 여기에 대해서 63.2% 여기서 여기까지가 63.2%에 도달하는 요 시간을 우리가 시정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차 시간 지연 요소에서 실제 값을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EI는 이렇게 5V로 두고 저항은 100kΩ으로 뒀습니다. 저항은 100kΩ,
커패시티 이거는 0.1 마이크로페럿으로 뒀습니다. 이럴 경우에 커패시티에서 일어나는 전압 이걸 구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상태 방정식을 만들겠습니다.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을 사용해서 상태 방정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커패시티 소자의 특성을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와서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고 변환해서 여기에서 i 값을 구해서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한 식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값을 아까 구했습니다. 구하고 이 t 값은 rc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c 값을 이걸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0.01초. 자, 그래서 63.2%에 도달하는 시간은 0.01초에 63.2%에 도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차 시간 지연 요소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차 지연 요소에서는 저항과 이렇게 커패시티가 있는데 이번엔 저항 쪽에 여기에 그 코일을 이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한 상태에서 요 커패시티에 일어나는 전압 강화를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을 쓰면은 인가되는 입력 전압 EI는 저항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 코일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 커패시티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고 커패시티의 특성을 가져오고 이런 상태에서 시간 영역에서 나타나는 이 상태 방정식을 주파수 영역인 라플라스 변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플라스 변환식을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해서 요 i를 구하고 요 i를 출력으로 구해서 요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입을 했습니다. 대입을 하고 보니까는 이렇게 약분이 되고 남는 것은 요 식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요 식에서 최고차항이 분모의 최고차항이 S자성입니다. 그래서 S자성 앞에 있는 요 계수 LC를 분자 분모에 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나누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요거를 요 각주파수 오메가 n과 감색계수 델타 요 식으로 이렇게 계수를 이렇게 둬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래서 요 감색계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감색계수가 1일 경우는 진동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2차 특성을 나타내는데 자, 이렇게 진동이 생기는 것은 요 감색계수 이렇게 델타가 이것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때는 진동이 생깁니다. 1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진동이 많이 생기고 1보다 이것이 이렇게 크게 되면은 진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각주파수 오메가에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늦으면 이렇게 많이 눕는 것이고 크면 클수록 이렇게 목표치에 빨리 도달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계산식으로 한번 구해보게 되면은 입력 전압은 5V로 두고 저항은 100kΩ. 자, 이번에 커패시터 정전 용량은 0.1 마이크로페럿. 자, 이번에 코일의 그 리액턴스 이거는 2mH로 뒀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출력 전압을 구하는 것. 자, 여기에 상태 방정식을 세워서 요 값들을 라플라스 변환해서 자, 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표현해서 아까 앞식에서 보면은 요 각주파수 오메가 n과 델타 요걸 앞에서 구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 식에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는 감색계수가 0.35 이거는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기 때문에 진동이 생기는 것이고 각주파수는 70710 라디안 파세크가 되겠습니다. 그 헬즈로 바꾸려면은 그 6.28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크기 때문에 목표치는 상당히 빨리 가면서 진동이 생기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과도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